귀농 빚쟁이, 귀농을 하면 빚쟁이가 된다고 합니다. 빚쟁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된 귀농을 할 수 있을까? 그런 조언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귀농을 하면요,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비빌 언덕, 그 비빌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. 이 부동산 매입에 참 신중해야 되거든요. 이 시골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매입을 할 때는 제값, 그죠? 제값보다 더 많이 주고 사야 될 때가 많고요.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할 경우,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 값어치를 받고 온전하게 매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매입을 한 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. 제가 99년도 시골에 오면서 저 산을,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있잖아요. 저 산을 5천만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. 그때 정말 제가 돈이 있어서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몽땅 빚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. 저 부동산을 매입한 게 아버지의 도움이 컸죠. 여기 이 산은 아버지가 소유를 하고 계셨고, 그리고 저기까지 임도, 자금로가 있었습니다. 여기 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관리가 좀 쉽거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금로, 길이 있다는 거죠. 물론 저 건너길은 제가 매입을 하고 나서 전부 건설을 했습니다. 건설을 했지만은 그래도 저기 가운데 보이는 부분, 그죠? 저 부분까지 길이 있었다는 게 이 산을 매입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. 그때 벌써 25년 전 일이네요. 25년 정도 전 일인데, 제 안 사람이 당신이 송이버섯을 한 꼬타리라도 따보고 송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.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정말 송이버섯 그때까지 한 꼬타리도 못 따봤거든요.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.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저기 송이가 어느 정도는 난다는 걸 알고 송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,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모했던 결정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땅에는 임자가 있다고 그럽니다.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, 그죠? 정말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. 부동산을 잘 매입을 하는 게 귀농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귀농을 한다는 거는요, 대부분 도시 생활에서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시골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거든요. 쪼들리게 돈 없이 시골에 오게 되는데, 시골에 오면서 돈 없이 부동산을 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고, 아버지의 도움이 많이 컸죠. 제가 첫 해에, 그죠? 저 산을 매입을 하고 여기 아버지 산까지 포함을 해서 송이버섯을 250kg로 수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때 소득은 1,800만 원 정도. 그때 큰 돈이었죠. 99년도였으니까. 그래서 저 송이산 믿고요, 참 큰일로 뭉텅뭉텅
저질렀던 기억이 납니다. 송이버섯이 항상 풍년이 들고 많이 나는 줄 알고요. 뭔 일이든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참 중요한데, 저는 뭐 아버지 덕분에 그때는 이 안정되게 기농을 할 수 있었는데, 그런 도움이 없다면요, 발품을 많이 풀어서 많이 팔아서 많이 아주 신중하게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전에 블루베리, 쪼꼬베리, 뭐 베리 종류, 그죠? 뭐 기농작물이다, 소득작물이다, 그렇게 많이 광고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현혹이 돼 가지고요, 섣불리 투자를 하면은 진짜 기농 빚쟁이가 됩니다. 일확천금을 내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, 그죠, 기농을 해서 어떤 작물을 심어 소득을 올릴 것인가, 어떻게 돈을 벌여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인가,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참 단기간에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작물이 있다는 거, 그런 거에 대해서 참 현혹이 되기 쉽습니다. 그런데 정말 신중을 기하면서 그런 작물은 심어야 됩니다. 까딱 잘못하면요, 묘목장사 배만 불려주고 실상 농민은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 대표적인 작물이 베리 종류였고, 그 다음에 또 요즘 한참 핫하게 뜨고 있는 초피나무, 이 초피나무도 까딱 잘못하면요, 묘목장사 배만 불려주고 농부는 쇠가빠지 일만 하고 빚쟁이가 되는 그런 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기농해서 작물을 선택을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발품을 많이 팔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꽃감이 돈이 된다고 하면요, 꽃감 농장에 가서 한철 일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판매되는 걸 보시고, 그 다음에 딸기가 기농 작물로 선택을 할 것 같으면요, 딸기 농장에 가서 몇 달 일로 해보고, 그렇게 내 몸소 겪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작물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상은 변해갑니다. 하루아침에 돈을 버는 작물은 없고요, 그리고 돈이 된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심습니다. 그러면은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만 하고 묘목장사 배불리 주고 나는 빚쟁이가 됩니다. 그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, 어떤 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내가 소득을 올릴 것인가,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후에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처음 올 때, 그죠, 이 송이버섯을 선택을 한 거는 참 정말 운이 따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, 빚쟁이가 될 확률이 높은데, 저는 송이버섯을 선택을 했고 그때 풍년이 들어 죽기 때문에,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그렇게 연속 풍년이 들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저 아래 제가 감나무를 심었잖아요. 여기 경남 산청 지역은 꽃감의 주산지거든요. 꽃감이 상당한 소득 작물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개발해서 감나무를 심었는데,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. 20년, 참 긴 세월입니다.
20년 긴 세월 동안 감나무를 심었고 올해도 심고 내년에도 심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. 과감하게 한꺼번에 개간을 해서 심었어야면은 좀 더 빨리 안정된 수확을 올릴 수 있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죠. 그냥 바로 개간을 해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저 산을 개간을 하는 데만 한 5년이 걸렸을 겁니다. 너무 신중해도 좀 안 되는가요? 좀 빨리 개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. 제가 기농을 해서 송이버섯을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감나무 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